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9월 24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IMF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은행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신용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바로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금융활동에 대하여 등급을 나누어서 모든 융자라든가 또는 크레딧 한도를 산정하여 차별 대우를 한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일전에 이 모든 자료를 마련하였으나 여론에 부닥쳐서 그것을 실행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IMF 고위층에서 이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조지 오웰의 빅브라더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이 되게 되면 모든 인간은 계급별로 분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상에 별일별일에도 자기는 세금 한 푼 안 내면서 남이 낸 세금 닦아 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조 바이든이 2017년과 2018년도에 연설비 또는 자기 자서전 판매 대금으로 1,300만 불을 벌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나 조 바이든과 질 바이든은 이것을 S코퍼레이션을 악용을 하여 그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죠. 자기 두 부부의 과표 대상은 50만 불 소득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1,300만 불을 번 것입니다. 1,250만 불 대해서 세금을 포탈한 것이죠. 그 방법은 바로 S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개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가족과 친지 명의로 소득을 분산을 시킨 것입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연방세와 또 오바마 케어세 또 메디케어세를 다 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지금 3조 5천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작 조세 포탈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이 낸 세금을 더 많이 닦아 쓰겠다고 3조 5천억을 내놓으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는 그 양심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하원에서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위한 10억 달러의 예산안을 긴급 통과를 시켰습니다. 하원에서 420대 9로 절대 다수로 통과가 되자 AOC 의원이 울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의회 입법을 맡겨놓는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 의회는 공화민주의 양당에서 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하여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다시 경고히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예산안을 반대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으나 의외로 극좌의 AOC, 텔리브 러시다 등의 딱따구리 4인방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것을 지지하였습니다. 절대 다수로 통과를 한 만큼 신속하게 아이언돔의 보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맹방에 대한 수호 의지가 분명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농작물에 대하여 지금 랜섬웨어 공격이 오늘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이오와주에 소재하고 있는 뉴 코퍼레이티브라고 하는 일종의 협동조합 형태의 회사에 러시아 해커들이 590만 불의 암호키 값을 요구하면서 모든 인터넷을 셧다운을 시켜버렸습니다. 연이어지는 랜섬웨어 공격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그저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이 뉴 코퍼레이티브 회사는 바로 밀과 옥수수와 콩을 보관하여 수출하거나 판매하는 회사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 대두와 옥수수로 만드는 많은 사료의 원료를 이 회사를 통하여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막힘으로써 앞으로 모든 가금류와 집에서 기르는 돼지 등의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랜섬웨어 590만 불을 주게 되면 그것이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사이버 보안팀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 초부터 시작된 이 랜섬웨어 공격은 가스회사 등등에 연이어서 계속 이어져 왔으나 최근에 6월 이후로는 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료 작물 회사에 랜섬웨어 공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으로 봐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랜섬웨어의 출처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저 푸틴에게 랜섬웨어 공격을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정도로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으며 또한 미국 사이버 보안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충분히 발견을 하고 여기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으나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래가 있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랜섬웨어로 지급되는 돈은 소비자들 부담 몫이 되겠습니다. 전일에 보도하여졌던 뉴스와 같이 FBI가 이 매스키를 받았으나 이번에도 역시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돈을 이렇게 많이 암호화폐로 모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것인지 그 용도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팍스뉴스 보도에 의하면 모더나 백신 회사의 대표가 나와서 앞으로 1년 안에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종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화이자 백신에서는 또 새로운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이번에 3차 부스터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를 맞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써서는 되지 않는다고 경고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화이자를 맞은 사람만 제3차 화이자 부스터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나 모더나를 맞은 사람이 화이자의 3차 백신 부스터를 맞게 되면 부작용으로 혈액응고가 심장에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가다 가지를 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메신저 백신이라고 하나의 비슷한 성질이라고 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타 회사 거는 우리 거를 쓰게 되면 치명적으로 심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타 회사의 백신을 맞은 사람이 3차 부스터를 화이자 것을 맞으면 부작용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약의 성분에 대하여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FDA에서는 코로나1, 2차 백신의 효력이 계속 남아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백신과 3차 부스터와 또 각 제약회사의 모든 약들이 서로가 기량작용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백신인지 독백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스피린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어느 회사에서 나오든지 간에 아스피린은 공통적인 성분을 함유하고 공통적인 약효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신이 회사마다 다 작용이 다르고 서로가 상대방 회사의 제품에 대하여는 기량작용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머리가 비상한 젊은 유튜버 소식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유튜버가 사상 최대의 불법 TV 복제 조직범죄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FBI가 이들을 체포하여 기소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바로 빌 오마르 가스키요라고 하는 라틴계 사람입니다. 약 8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그는 옴니인 헬캐스트라고 익명을 쓰면서 온라인의 불법 스트리밍을 웹 서비스로 판매해 왔던 것입니다. 리부트, 기얼TV, 리로드, 기얼 릴로디드 등의 이런 이름을 바꿔가면서 한 달에 약 15불을 받고 컴캐스트, 버라이전 FIOS, 디렉TV, HBO 등을 한 달에 15불의 시청료를 받고 불법으로 송출하여 시청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입비로만 약 3천만 불을 받았으며 월 회비는 사실은 별 이슈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15불을 내고 이 유명한 채널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이 점을 또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FBI가 기소를 하자 이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아주 걸작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던 2016년과 17년에 그때 당시에는 이 불법 복제 스트리밍에 대한 법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기소한다고 하는 것은 FBI가 지금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과연 누가 오를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뒤끝이 상당히 있는 우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리즈 체니의 중간선거 펀드레이징에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연사로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발표가 되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세이브 아메리카라는 자기의 공식 사이트를 통하여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성명은 딴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하고 사진 한 장 딸랑 올렸습니다. 이 사진 잘 보세요. 누굽니까? 조지 부시가 바로 리즈 체니 옷차림을 하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사진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위스콘신 소재 미군 부대인 포트 맥코에 지금 아프간에서 피난 온 학생들과 미국 학생들이 섞여서 같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학생들은 지금 마스크 의무 조항 때문에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되나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학생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전부 공부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미국 국민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하여 국방부에서는 아무런 논평이 없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어틀란타 조지아에서 미키 미나즈
지지자들이 FFF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이들은 이 퍼레이드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같이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FFF 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Fraud Fauci Friday입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한다고 하면 금요일에 사기꾼 파우치를 규탄한다는 대회이기도 하죠. 니키 미나즈는 일전에 저희가 보도하여 드렸던 바와 같이 트리니다드 출신의 세계적인 랩 가수입니다. 한국의 방탄소년과도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